안녕하세요. 오늘 몇 번째 시간인가요? 아마 31번째? 네. 오늘 어른 수업 31번째 시간인데, 이제 어제 제가 이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법회 준비를 못해서 미리 해놓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했는데, 순서대로 이제 이 법회를 하다가 보니까 오늘 구성원하고 여차하면 잘 안 맞을 수 있는 주제일 것 같은데 그래도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일반적으로 청년들은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본인도 생각해 본 만한, 생각해 봄직한, 이미 한번 생각해 봤을 것 같은 그런 주제인데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해도 괜찮은지 라는 주제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속물일까? 나는 속물일까? 결론이 뭘 것 같아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해도 괜찮을까요? 아, 이제 제 법문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예,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균형이 무너지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속물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농담이 있어요. 근데 농담이 아니라 사실은 현실에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자들끼리도 이제 서로 소개팅을 해주기도 하죠. 예. 그때 어떤 질문을 서로 주고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여자가 아니라. 예. 그런데 남학생들끼리 서로 소개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소개팅을 주선하는 사람이 뭐 학교는 어디 다니고 몇 살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개팅을 받는 사람은 그것만 묻는데요. 어느 학교 다닌다 그러면 예쁘냐? 이렇게 묻는데요. 아니 몇 살이고 뭐 한다 그러면 예쁘냐? 이렇게 묻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착하고 뭐 어떻게 하고 성격이 어떻고 그러면 예쁘냐? 이렇게 묻는데요. 아니 이게 그 보면은 약간 농담이기도 하고 농담 같지만 근데 실제로 이런 대화들이 많아요. 남학생들끼리 대화할 때 보면 그래서 예쁘냐? 그러니까 예쁘냐? 그러니까 예쁘냐고. 이게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제 아주 직접적인 예의에 해당이 되는데 과연 이게 지금 이 정상인가? 이게 과연 정상인가? 정상으로 느껴지나요? 근데 이제 저는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먼저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원고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은 정신의 반영이고 사진은 외모의 반영입니다. 이 중 사진과 영상 자료가 중요시 여겨지는 것은 예전부터 존재했던 외모 우선주의의 발현입니다. 사람은 다양한 감각 정보 중 시각에 가장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극대화된 현상을 외모 지상주의라고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에서 상대를 고르는데 참고하는 정보는 자기 소개글이 아니라 프로필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왜 여성들에게 있어서 남성들이 예쁘냐, 예쁘냐, 예쁘냐 이 말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냐면 남성과 여성이 쓰는 감각이 틀려서 그래요. 남성은 색성향 미촉법 6가지 경계 중에 오직 3개 집중되어 있답니다. 안입이 설신이 중에 앙금만 쓰는 거예요. 앙금만. 이게 남성의 특징이래요. 그래서 남성은 단순한 거예요. 성, 목소리가 어떤지, 향기가 어떤지 이런 거는 특별히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남성성이라고 하는 특징.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적인 남성, 여성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남성적인가, 여성적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감각의 측면에서 1차적인 안근을 쓰지 않고 그것보다 더 조금 고차원적인 감각들을 쓰면 감각이 여성적인 거예요. 섬세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각이 3개 치중되어 있다. 이건 남성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여성인가 남성인가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적이라면 여성들은 외모도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그런데 목소리도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그리고 향기가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보기에는 세계 치중에 있는 남성이 이상해 보이고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남성들이 보기에 목소리가 중요하거나 향기가 중요하거나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다른 거지. 어디 하나가 우월하거나 아니면 하나는 옳고 하나는 틀리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정상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외모 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이 남성에게는 말 그대로 외모지만 여성에게는 목소리와 향기와 다양한 감각들이 전부 외모라고 평가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도 이제 이 외모지상주의의 요 범위가 넓을 뿐이지 사실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외모를 중시하는 게 예나 지금이나 정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왜 외모를 중요시 여기냐면요 인간은 영생을 살고 싶어 했어요.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들은 영생을 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영생을 사는 법을 알려준다 그러면 다 달려가서 그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영생을 살고 싶은데 동물이 영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동물은 다른 전략을 선택을 했어요. 다른 방법의 전략. 그게 뭐냐면 자기의 개체가 영생을 살 수는 없지만 종이 유지가 되면 종의 유지를 통해 영생을 사는 방법. 인간에게는 가문의 유지를 통해 영생을 사는 방법.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가문이 유지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 북동아시아에서는 이 장남 장손이 태어나야 가문이 유지된다 그래서 생각을 해가지고 얼마나 요 남자아이들에 대한 집착이 강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이 유지가 되면서 그 성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재산이 상속이 계속 되려면 이 문화 속에서 이 아이들이 이 태어나는 남성이 태어나는 그런 이 결과물이 그 가문의 유지를 결정짓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었던 거예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렇게 후손이 없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재산이 환원돼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가문의 유지는 너무너무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가 잠깐 딴 데로 샜지만 동물의 새로운 전략이에요. 인간의 새로운 전략이에요. 그게 뭐냐면 종의 유지, 가문의 유지. 근데 그러려면 후대가 나와야 되는데 잘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좀 좋은 종자가 나와야 돼요? 안 좋은 종자가 나와야 돼요? 예, 안 좋은 종자 하나 나오면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예, 파탄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후대에 교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좋은 종자가 나오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사람이나 우월한 유전자를 찾는 심리가 있어요. 이게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는 건 진화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월한 유전자를 찾아내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이 평가되는 기준이 요즘은 이렇게 이 슬림한 이 몸매가 남성이나 여성이나 선호되나요? 뚱뚱한 몸매가 선호되나요? 슬림해야 이 예쁘다 그러고 아름답다 그러고 건강하다 그러고.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면은 저희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갔어요. 여성은 애 못 낳는다고 시집 못 가고 남성은 일 못 한다고 시집 못 가고. 예전에는 좀 이렇게 등치가 있었어야 돼. 그래서 예전 미인도 보면은 등치들이 있어요. 미인들인데 등치들이 좀 있어요. 이게 시대에 따라 외모에 대한 기준이 변하잖아요. 근데 그 외모에 대한 기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시대에서 요구하는 우월한 유전자의 기준인 거예요. 우월한 유전자의 기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등치가 있다라는 건 부의 상징이죠. 지금처럼 영양분이 과다해서 너무 많이 먹는 시대에는 슬림한 게 부의 기준이에요. 자기 관리를 안 하면 그 몸매를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외모 지상주의라 그래서 항상 똑같은 외모를 추구했던 건 아니에요. 단지 그 시대에서 요구하는 우월한 유전자를 평가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쉬운 기준. 이것이 외모 지상주의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그런 동물적인 본능에서 볼 때는 우월한 유전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종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싶어 하는 본능이 그게 왜 이상해요?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거다. 다시 한번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균형이 안 맞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이제 뭐 종의 유지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좀 복잡해져서 좀 가벼운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래서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에서 프로필 사진이 그래 중요하다 이거 아니에요. 데이팅에서만 중요할까요? 소셜 네트워크에서 중요할까요? 소셜 네트워크 전체에서 그 사람이 올리는 글에 대한 가치나 자기소개 글이나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진이래요, 무조건. 아니면 영상. 영상이 업로드되는 SNS라면 영상. 영상이 안 되면 사진. 그래서 제가 프로필 사진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와 그 다음 프로필 사진 찍는 법을 잠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원고 좀 읽어볼게요. 프로필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소셜미디어 상에서 프로필 사진은 그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합니다.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후 이어지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 남녀노소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이 시대에 자신을 돋보이도록 해주는 프로필 사진 한 장의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프로필 사진 한 장 잘 찍어 놓으면 아주 첫인상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첫인상이 좋은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관계 속에서. 왜냐면은 첫인상이 좋은 사람이요. 뭔가 실수를 하고 자신에게 잘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첫인상이 안 좋은 사람이 자기한테 잘해주잖아요. 잘못한 게 아니라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무슨 꿍꿍이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인상은 관계 속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첫인상이 만약에 안 좋았으면 그거 바꾸기 위해 진짜 애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첫인상이 좋아진다면, 확률적으로 좋은 첫인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회생활하고 관계를 맺는데 되게 유리해요. 그래서 소셜미디어 속에서는 프로필이 그래 중요하다니까 제가 프로필 사진 찍는 방법 연구가 된 걸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미국 최대의 데이팅 어플리케이션 사이트에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는 프로필 사진 이 유형을 분석을 한 거예요.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한번 자신이 프로필 사진을 얼마나 잘 찍는지 못 찍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찍을 때는 렌즈를 응시하는 게 좋을까요? 응시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자, 사진을 찍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엔 저 카메라를 이렇게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딴 데를 이렇게 보는 게 좋을까요? 자, 여기서는 자신의 성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평가가 더 좋은 사진이다, 더 좋은 첫인상이다라고 인정받는 건 카메라를 이렇게 보는 게 좋을까요? 딴 데를 보는 게 좋을까요? 이게 너무 재밌는데요. 남녀가 달라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보는 사진이, 렌즈를 보는 사진이 훨씬 더 좋은 인상을 줬다 그래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살짝 다른 데를 보는 거. 남성은 살짝 다른 데를 보는 거. 이게 훨씬 좋은 인상을 줬다 그래요. 자,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자신의 한번 기준을 점검을 잘 해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애완동물과 함께 사진을 찍는 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해요. 역시 이것도 남성과 여성이 틀렸습니다. 여성은 애완동물과 사진을 같이 찍는 게 유리했을까요, 불리했을까요? 불리했답니다. 안 좋은 인상을 줬대요. 애완동물과 같이 찍는 게. 근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애완동물과 같이 사진을 찍는 게 좋은 인상을 줬답니다. 그러니까 저희 프로필 사진 찍을 때는 무심일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은 무심이를 데리고 오고 딴 데를 보고 있고 이렇게. 그 다음이 셋째는 사진을 찍는 장소가 영향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근데 이게 약간 또 좋은 영향을 주는 장소가 여성과 남성이 틀렸대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좋은 차 옆에서 사진을 찍으면 좋은 차가 배경으로 나오고 사진을 찍으면 그러면은 프로필 사진에 좋아요가 많이 눌렸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뒤에 뭔가 침대가 있으면 뭔가 침대에 앉아 있거나 이렇지 않더라도 뭔가 침대가 뒤에 나오면 그러면 남성들에게 좋아요 사진이 엄청 눌렸대요. 이게 심리가 다 다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은 기준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자료들이 되는 거예요. 기준을. 남성들은 역시 보면은 동물이라 단순하잖아요.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은 좀 더 복잡한 거예요. 애완동물을 남성이 데리고 있다? 이거는 성격을 좀 본다는 거야, 안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친근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거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은 차가 있다?
이거는 여성들은 감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소유물까지도 외모로 본다는 거야, 안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의 정보가 훨씬 복잡한 거예요. 남성들은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프로필 사진의 원칙이 여성, 남성 정리해보면 여성은 카메라를 응시하고 애완동물은 없이 장소가 있어요. 예. 남성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안 보고 애완동물을 데리고 좋은 차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게 제일 좋은 점수를 받았대요. 물론 이건 범용적으로 전부 적용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건 데이팅 어플 사이트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데이트할 상대를 고르는 거잖아요, 이거는. 데이트할 상대를 고를 때의 프로필 사진이기 때문에 범용적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모의 기준들을 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봤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거예요. 정신과 육신이 있으면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신이 중요하다는 건가요? 육신이 중요하다는 건가요? 육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요즘 좀 더 복잡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육신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딱 외모만 딱 봤던 건데 요즘엔 좀 더 복잡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소유물까지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는 외모가 단순히 얼굴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와 향기와 감촉과 뭐 이런 다양한 감각 정보뿐만이 아니라 소유물까지도 그 사람의 외모로 평가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니까 외모지상주의가 사실은 예전보다 훨씬 발전한 거죠. 발전했다는 건 좋은 표현이에요? 안 좋은 표현이에요? 단어가 좋은 표현이죠. 예. 근데 안 좋은 표현으로 할 때는 그만큼 균형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신을 보기보다는 외모를 보는, 물질을 보는 그런 풍토로 균형이 점점 더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식을 딱 측정을 해가지고 의식을 이렇게 얼굴에다가 표시하는 방법은 없을까 몰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딱 측정을 해가지고 카메라를 이렇게 증강현실로 딱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의 의식이 탁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의식도 외모가 돼버리니까 조금 더 오히려 균형이 맞춰질 수도 있는데요. 시대가 좀 변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정신의 수준까지도 우리가 수치화하거나 물리화해서 평가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나요? 이 주제로 가보자면 내용을 좀 정리를 한 건데요. 이제 외모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물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물질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풍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도 괜찮을까요? 속물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앞서 말했듯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나쁘지 않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오직 외모로만 사람을 평가하면 부작용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거죠. 잘 골랐다고 생각했는데 속빈 강정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매력적이라서 갔는데 쥐덫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판단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꼭 이성과 데이트하고 결혼하는 문제라고 친다면 일반 범용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 말고 그렇게 남녀 관계라고 친다면 애인을 고를 때는
외모를 중점적으로 봐도 괜찮지만 남편이나 부인을 고를 때는 종합적으로 잘 봐야 된다라는 거. A는 싫으면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결혼하면 헤어지는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그 속에서 아주 지치잖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뭔가 좀 비난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해야 되니까 신중할 때는 정말 큰 코 다치고 싶지 않으면 외모에만 너무 치우쳐서, 그러니까 물질에만 너무 치우쳐서 사람을 고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에 너무 물들지 않게 균형을 좀 맞추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친구 구할 때도 외모를 보나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친구, 남자는 남자친구 구할 때 외모를 봐요? 남성들은 잘 안 보는데 여성들도 잘 안 보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은 외모지상주의가 그렇게 반영이 안 돼요. 오히려 이 사람은 성격이 어떤지, 취미가 나랑 같은 게 있는지, 이 사람 나하고 궁합이 잘 맞는지, 이게 뭐냐면 잘해주는지, 같이 있으면 즐거운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사실은 균형이 잘 맞잖아요. 부모님 고를 때 외모 보나요? 선생님 고를 땐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건 우리가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직장 생활을 할 때, 뭐 사업 파트너를 만날 때, 그럴 때 사실은 외모가 좀 중요하죠. 그럴 때.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관계를 이어갈 만큼 함께 시간을 보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첫인상과 외모를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런 이해가 왜 있어야 되냐면 지금 왜 이걸 따져봤냐면 사실은 우리 지금 현 시대의 젊은이들이 외모를 중요시 여겨요, 안 중요시 여겨요? 중요시 여기죠.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한국인들 너무 예쁘대요. 너무 잘생겼대요. 옷 너무 잘 입는데요. 자기 나라에서 그렇게 안 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너무 예쁘대요. 그렇게 외국에서 얘기할 정도로 이게 종자가 예쁘다는 거예요. 잘 꾸민다는 거예요. 잘 꾸민다는 거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 봐보세요. 키도 크고 팔등신에다가 그거 말고 뭐 아는 단어가 없어서 특별히 우리나라보다 종자가 안 예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외모에 신경을 쓰고 잘 꾸민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게 그렇게 거기에만 몰두하는 게 효율적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언제 외모가 중요한가를 한번 따져본 거예요. 과연 친구끼리 만날 때 외모가 중요한가? 가족끼리 만날 때 외모가 중요한가? 물론 그래서 이제 슬리퍼 신고 체육복 입고 나가겠지만 그럴 때 외모가 도대체 언제 중요한가? 이런 전반적인 정보를 따져보고 이해가 있어야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 것 그리고 외모를 꾸민 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사로잡히고 집착하고 거기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게 되냐면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반적인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부처님께서도 고민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런 때는 주제하고 연관이 있는 얘기를 하겠죠. 갑자기 무슨 그 저희 범천의 권청처럼 설법을 해야 못 알아들으니 이 세상을 떠나야 하나 나만 피곤할 텐데 이런 고민을 얘기하겠어요? 그런 고민이 아니라 이거는
연세가 좀 있으실 때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설법을 한참 하시고 제자들 많을 때, 그때 있는 고민 중에 하나예요. 어떤 고민이냐면 이런 겁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가시던 2600년 전에도 인도에서 이런 외모 중심의 평가가 분명히 존재했다 이거예요. 경전 속에서 부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데, 불자들이 열애에게 신심을 가지게 되는 근거, 요소는 네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외모고, 두 번째는 목소리고, 세 번째는 눈에 보이는 행위, 위이고, 그리고 넷째가 진리이다. 첫째는 외모고, 둘째는 목소리고, 세 번째는 눈에 보이는 위이고, 넷째가 진리인데, 이 중에서 첫 번째를 근거로, 두 번째를 근거로, 세 번째를 근거로, 네 번째를 근거로 했을 때 뭐 때문에 부처님을 믿는가? 그 가장 중요한 요소, 가장 확률이 높은 요소, 가장 비율이 높은 요소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외모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좀 잘생겼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스스로? 아니 그냥 사람들의 평가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외모 때문에 열애에 대해서 신심을 갖는 경우가 제일 많대요. 부처님조차. 왜냐하면 법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열애의 본체에 가까운 건 법인데, 근데 그 법을 보고 신심을 갖는 이들은 극소수라 이거예요. 대다수는 뭘 보고 열애에 대해서 신심을 갖는 거냐면 외모, 그 다음이 목소리. 이 목소리가 뭐냐면 설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설법할 때의 분위기나 그 음색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 안에 담긴 진리가 아니라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행위, 이건 뭐냐면 계율을 잘 지키는지, 도덕적으로 사는지, 정말 검소하게 사는지, 정말 탁발을 매일 다니시는지, 그런 걸 장기적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신심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이 진리이다. 이중 외모를 보고 열애에게 신심을 갖는 불자가 가장 많다. 이게 부처님의 고민입니다. 사실은 부처님의 고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부처님께서 뭐 고민을 가지셨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거죠. 부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사실이에요.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 이거 비정상이니까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동물이면 그게 당연하다. 사람도 동물이니 그게 당연하다. 만약에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부처님께서 겉으로 보는 외모 있잖아요. 깔끔하시고 하는 이런 외모를 잘 단정하게 하시는 노력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수염 기르고 막 다니셨을까요? 만약에 외모로 평가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단정하게 안 하셨겠죠. 제자들에게도 옷자리부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옷자리부라고 하는 건 패션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분소일을 단정하게 입으라는 얘기예요. 단정하게 입으라는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겠죠. 만약에 외모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제자들에게 가장 마을 사람들, 제가불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컴플레인은 옷 잘못 입었다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탁발을 나오셨는데 옷이 흐트러져 가지고 다리가 보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처님한테 가서 이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참회하고 옷 잘 입는 거 다시 교육받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 자연스럽게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것에 대해서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지, 그게 문제니까 하지 마라,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꾸 나를 바꾸려고 그래요? 왜 자꾸 상황을 바꾸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바꿔야 되는 상황은 5가지밖에 없어요. 너무 살생을 좋아한다.
그럼 그건 바꿔야 돼요. 나는 자꾸 사람을 죽이고 싶다. 그러면 행복하고 싶으면 그거 바꿔야 돼요. 자꾸 나는 도둑질하고 싶다. 도벽이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행복하고 싶으면 바꿔야 돼요. 나는 꼭 남의 남자가 좋고, 나는 꼭 남의 여자가 좋고, 나는 꼭 미성년자만 좋은 거예요. 이거 바꿔야 돼요. 이거 바꿔야 돼요. 큰일 나요.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언젠가 통제 못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나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즐기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게 너무 희열이 느껴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행복하고 싶으면 바꿔야 돼요. 나는 술 취해서 필름 끊어지는 게 취미라. 이것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 건 부처님께서 5가지밖에 얘기 안 하셨어요. 그거 말고는 뭘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좀 살지. 내비두고 살면 되지. 굳이 왜 나를 이 요구되는 기준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고 가르침도 아닌데 바꾸려고 애를 쓰면서 사느냐? 이거예요. 외모를 중시 여기는 거 사회에서 속물이라고 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근데 우리는 원래 속물이에요. 사람은 본래 속물입니다. 이유는 간단하다니까요. 동물이니까요. 그리고 동물은 어떻게든 우월한 유전자를 찾고 싶어 해요. 이게 본능이에요. 이게 종을 유지하기 위한 본능입니다. 이 본능이 없으면 그 종은 끊어져요. 이건 종의 위기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능을 역행하는 사람이 소수여야지. 다수면 그 종은 끊어져 버린다니까요. 종이 끊어지고 싶지 않으면 이 본능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능을 역행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걸 활용하는 게 좋다. 원고 제가 읽어볼게요. 색에 대한 집착이 강한 우리는 모두 속물의 측면이 분명 존재합니다. 있는 것을 없다고 우기고 숨기기보다는 차라리 인정하는 것이 훨씬 건강한 선택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속물근성에 사로잡혀 끌려다니게 되고 인정하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둘 중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속물이면 좀 어때요? 자꾸 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네, 인간이 동물과 다르네. 그런데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동물인 걸 잊으면 안 돼요. 아니, 원래 동물인데 뭘. 그리고 동물은 속물일 수밖에 없는데. 왜 그걸 아닌 척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러느냐고 애써서 발버둥을 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추해져요. 그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자존감을 낮춰요. 아니 어차피 있는 거 그냥 있다. 그래서 뭐. 그리고 균형 맞추고 활용하면 그만인 거예요.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속물근성뿐만이 아니라 외모지상주의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아, 돈 좋아하면 뭐 어때요? 좋아하면 벌면 되죠. 사람들은 명예 있는 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아, 좋아하죠. 인정을 해야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숨기거나 끊어버리거나 없애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인정하고 활용한다. 인정하고 활용한다. 막 억지로 애를 써가지고 고행을 하고 참고 이거 부처님 가르침 아니에요. 그거 부처님 가르침 아니에요. 그거 누구 가르침이냐면 고행주의는
저기 자이나교 가르침이고 불교 내부에서는 대바다tta 가르침이에요. 대바다tta의 가르침. 고행하자. 그거 부처님 가르침 아니에요. 부처님은 가지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되 바꿔야 되는 거 꼭 바꿔야 되는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격에 맞는 계율들. 일반적인 제가불자는 5개. 팔관제일, 제일날은 8개. 그리고 출가한 스님들은 각자 250개이기도 하고 348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생활 속에서 그 조건 속에서 요구되는 변화의 가지수가 전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에서 살면서 348개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여력도 없고 그럴 힘도 없고 그럴 때는 5개만 바꾸면 된다.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인정하고 균형 맞추고 활용한다. 인정해야 균형이 맞춰지지 숨기려고 해서는 썩기밖에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속물임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불자들은 색을 좀 활용해야 됩니다. 색을 좀 사용해야 돼요. 절에 와 있다고 약간 이렇게 막 퍼져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직장 다닐 때처럼 좀 긴장해가지고 이 직장 생활하듯이 화장도 좀 잘하고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에는 또 남성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고 옷도 좀 이렇게 신경 써서 입고 있고 그렇게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사람들은 속물이라니까요. 2가지 요소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리고 2번째는 보는 사람들이 우호적으로 보질 않아요. 저 사람 뭐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정한 건 인정하자 이거예요. 전제가 뭐냐면 사람들은 외모를 중시 여긴다. 그러면 그걸 전제로 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을 유혹해서 내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자들은 그 사람들을 선으로 행복으로 이끌고 싶으면 매력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른 수업 초반에 녹화할 때는 면도를 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기 함양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스님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외모를 안 하면은 깔끔하지 않게 봐가지고 이 우호적이지 않은 시선이 있대요. 그러니까 괜히 그러지 마시고 매일 면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면도하고 올라왔어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뭐 제모하라는 것도 아니고 뽑으라는 것도 아니고 뽑으라 그러면 아파가지고 못 뽑을 것 같은데 아니 뭐 면도하면 되지. 면도하면 되지. 내가 요만큼 신경 쓰고 애써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선으로 이끌 수 있다면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불자라면 색을 막 싫어하고 혐오스럽게 여기고 멀리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전문 수행자들 중에서도 두타행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육신에 대한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행을 가끔 해요. 부정관. 근데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색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매력적으로 보이되 그걸 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그런 활용으로서 자신의 색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진정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특히 이 외모에 대한 활용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자 다짐한 보살이라면 부처님이 그러하셨듯 수려하고 담백한 위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유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생의 취향을 만족시키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위만 갖추었다고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차피 전해줄 수 있는 진리가 없다면 외모에 반해서 인연된 이들은 결국 팬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외모의 역할은 냇가로 말을 데려오는 것까지입니다.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물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외모가 아닌 정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고 자기 공부하고 이럴 때는 분명히 색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게 균형을 맞춰주니까. 다만 외부와 관계를 맺고 그들을 선으로 이끄는 포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가요, 안 가요? 가면은 이쁜 누나 있고 잘생긴 오빠가 있으니까 간단 말이에요. 네. 오빠하고 누나가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없잖아요. 청년들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청년들도 청년 아닌 것처럼 있어요. 청년들도 청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몸빼 입구집 잊지 말고. 아니, 중장년층에서는 그게 절에 오시는 분들한테 취향이에요. 근데 청년들한테는 그게 취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청년이 왜 몸빼를 입고 있어요? 행사가 딱 있으면 정장 딱 입고 있고. 전 까만 정장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매트릭스처럼 까만 정장 딱 입고 있고. 깔끔하게 여기다 이름표 딱 붙여가지고 안내 딱 해가지고 사람들 안내하고 이래야지. 안 돼, 안 돼. 예, 장엄이 좀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포교가 된다. 포교의 차원뿐만이 아니라 그래야 자신의 첫인상이 바뀌고 그래야 첫인상이 우호적으로 될 확률이 높아지고 그래야 첫인상이 안 좋았어도 나중에라도 첫인상이 우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될 때 관계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나이대에 맞는 그런 취향에 잘 맞는 그런 장엄을 꼭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속물일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속물이라고 인정하셔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색 외모를 잘 활용해서 사람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로 다짐을 하고 어떻게 아름답게 자신을 잘 꾸며볼까라는 고민도 한 번쯤 해보고 그런 이 시간이 될 수 있는 인연이 오늘 닿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